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일단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고민 사연은 이제 방주영 매니저님께서 읽어주시죠. 며칠 뒤 신입사원 연수를 떠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오라고 하는데 재작년 공채에 합격해 연수를 갔던 제 언니가 우리도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라 했는데 가니까 다 개미처럼 정장만 입고 왔어. 검은 정장만. 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할까요? 정장을 입어야 할까요? 굉장히 간단한 고민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하느냐, 정장을 입어야 되느냐. 사실 이 옷이라는 게 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뭐 되게 애매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쭤봤지만 이런 옷 입고 신입사원 연수 가도 되느냐?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뭐 따라주시면 되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하면 말 그대로 좀 뭔가 뭐 이런 자켓에 네. 그러니까 청바지가 아닌 어떤 뭐 면바지라든가 정장바지 같은 걸 입고 안에는 셔츠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보통 신입사원분들은 아마 옷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보통 대학생 갓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 그럼 보통 면접용 정장 이렇게 하나 네, 정도? 면접용 그냥 정장에 넥타이만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마무리 센스는 넥타이를 가방에 넣어가면 돼요. 가서 정장을 입을 일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속편한 비즈니스 캐주얼이 될 것 같아요. 정장에서 넥타이만 뺀 게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네, 그게 제일 좀 마음 편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 다들 가는 건가요? 뭐 회사마다 이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심프로님처럼 네. 그래서 저런 밝은 톤 자켓에 뭐 셔츠 입으시고 네. 그냥 바지 입으시고 오늘도 괜찮죠. 그 정도의 뭐 네. 비즈니스 이런 것도 캐주얼 비즈니스 캐주얼이 되는 거예요? 연수 가고 싶네요. 운전하시려고. 비즈니스 캐주얼 운전은 이제 안 하려고. 뒤에 두명 세우고. 네. 제 친구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은 혹시 뭐 입고 가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저도 그냥 그 넥타이 없이 왜냐면 정장이 그 한 벌밖에 없었고 게다가 좀 은갈치 양복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갈치 양복에 그때 또 15년 전에 또 은갈치 양복이 또 5년 전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5년 전에 은갈치 양복을 입고 넥타이 예. 없이 그렇게 갔었습니다. 가니까 뭐 어차피 그 추리닝 주고 또 그 정장도 거기 걸 또 주기 때문에 넥타이까지 주니까 딱히 뭐 제가 가져가온 옷을 입을 그래요? 일이 없었습니다. 네. 속옷 정도만 챙겨가면.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체들이 말을 해줘요. 정장을 맞아요. 가져오고 네, 맞아요. 셔츠를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뭐 개인 뭐 예를 들면 뭐 상비약에다 옷을 네, 편하게 그렇겠죠. 하고 연수 들어가시면 그룹사 연수는 그 뭐라 트레이닝 트레이닝. 트레이닝 예. 너무 저렴했네. 유니폼. 트레이닝 뭐 유니폼 이런 유니폼. 거다 그런 단어 좋았는데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그런 옷을 맞춰서 줘요. 그럼 그거 입고 거의 생활하시는데 사실 사복이 아주 많이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면 입으라고 하는 거 그대로 입고 오시면 되고 사복 조금 그리고 좀 편안한 옷, 뭐 모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요? 모자. 보통 아침에 이제 할 운동하러 때 나갈 때. 머리 감고 이러면 귀찮거든요. 쓰고 딱 나가서 가볍게 하면 편안하게 다니죠. 매니저님도 그러면은 정장 입고 가셨고. 네, 저는 정장 입고 갔었어요. 그냥 어차피 정장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럼 비즈니스 캐주얼이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정장 입고 몰라요. 가자. 어차피 입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장 넣으면 꾸겨지는데 입고 가는 게 편하겠다. 그렇죠. 예. 저도 그냥 정장 입던 거에다가 편하게 입고 갔던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좀 옷을 오히려 많이 줘요. 계속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또 가고 싶네요. 근데 왜 그 회사를 그렇게 이직을 하시고? 그 얘기는 따로 좀. 가끔 패션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캐리어 막 이렇게 챙겨서. 그래요? 옷 진짜 많이 가져오신 분들인데 네, 두 개, 캐리어 두개 들고. 그대로 들고 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는 제 동기 여성분은 그 당시 캐리어를 2개를 가져오셨는데요. 네. 하나는 정말 다 화장품. 저는 무슨 화장품 판매원인 줄 알았어요. 네. 무슨 철제 이런 캐리어인데 그 층층이 다 화장품이 돼 있는 거. 뭐 여성분들은 화장품 많이 네, 쓰시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만한 캐리어에 다 아. 화장품을 채워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상 집에 있는 화장대를 가져오시고. 그러시면 안 네. 진짜. 네. 거기 거울도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거울 당연히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딱 챙겨야 될 것은 이제 정장이랑 넥타이 하나 챙겨가시고. 그렇죠. 운동화 정도? 속옷 정도? 그 정도요.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네. 이거 남자분들 세 분이서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참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억을 되돌려보면 여성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팁을 드리면 셔츠는 그래도 좀 여벌 가져가시는 게 편하시고 그렇죠. 편하시고
그리고 뭐 티셔츠나 안에서 생활하실 때 계속 트레이닝복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평소에 입고 계시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 정도는 입고 계실 수 있으니까. 날씨에 맞게 네. 여버로 조금. 너무 막 멋있는 옷을 여러 벌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공채에 합격하고 연수를 앞두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연수를 앞두고 고민이 아주 많은데요. 연수 기간 중에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연수와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당연히 맘 편히 면접을 보러 갔을 텐데 가고 싶은 마음은 면접 앞둔 기업이 더 큰데 떨어지면 지금 합격한 곳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죠? 와, 이거 정말 세 가지 고민 중에 가장 좀 진지하고 뭔가 그렇네요. 어려운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쉽게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고 싶은 기업의 면접이 그 안에 있지만 이거 왠지 심프로님 고민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연수 받을 때는 아니었는데 네. 사실 증권사를 공채를 네.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중시하는 그런 증권사였는데 아, 네, 그 가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연수 전에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카드사 그 면접이 최종 면접이 겹친 거예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정말 많이 했죠. 네네. 연수로 가면은 거기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뭐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요. 저는 좀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를 하루 전에 포기를 했어요. 그 증권사에. 그래서 포기하고 최종 면접에 조금 집중을 해야겠다. 혹시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최악으로 생각했죠. 만약 안 된다면 둘 다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취업준비생 때 정말 어려운 길인 거 알지만 하기 싫은 업무 때문에 그 연수 가서 남들 다 즐거운 연수생활 하고 있는데 딱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눈앞에.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남을 딴 것 같고, 생각하고 예. 남을 것 같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여기서 자꾸 저한테 뭐 하라 그러면은 뭐 그래서 뜀박질 하라고 이러면 괜히 들어왔어 계속 이럴 것 같고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케이스 달랐던 게 들어가고 나서 이 최종 면접이 발표가 된 게 아니니까 최종 면접 보러 오라고 그쵸.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는 건 조금 수월했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좀 근데 고민이 이분도 연수를 아직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많으시죠. 들어가신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번 좀 도전해 봐라.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무조건 좀 그 면접을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네. 왜냐면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연수도 가고 면접도 가고. 그 두 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물론 이제 연수 아직 가긴 전이잖아요. 하지만 네. 연수 기간과 면접 기간이 겹치잖아요. 그렇다면 연수할 때 미리 좀 말해 놓는 거죠. 담당자한테. 네네. 너무 죄송한데 어떤 핑계거리 대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집안일 때문에 못 간다. 그럼 또 다 사람 사는 거기 때문에 다 그 익스큐즈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도 받아들여 주면서도 아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연수 일정을 잡아놓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경쟁사와 이런 겹치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못 가게 막는 그런 것도 있죠. 꽤 예.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면은 또 사람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줍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쨌든 쟤는 뭔가 면접을 간 게 굉장히 의심이 돼. 이런 좀 그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교육장에서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그쪽이 안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기존에 그 연수받는 곳에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당시만 낙인이 찍히지 나중에 또 계속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거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빠른 그러면 시간 내에. 꼭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돼요. 그 면접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이미 합격했으니까 정말 좀 안전한 곳으로 택한다면은 나중에 아마 두고두고 아마 후회가 될 겁니다. 아까 그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해서 그 조깅을 구보를 시킨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면접 봐서 거기 됐으면 내가 이런 걸 안 했을 텐데. 다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교육을 받더라도. 전 그게 더 좀 본인한테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후회 없이 어떻게든 근데 면접이라 봤자 결국에는 하루만 시간 내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로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박 매니저님도 이렇게 확고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계속 몰입해서 어떨까 기분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심프로님 이야기가 더 와닿기는 했어요. 이유는 이게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이기적이라기보다 너무 현실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그분이 연수를 포기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한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그거에 더 몰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연수를 안 들어간다고 빨리 통보를 하게 되면 예비자가 있거나 또 다른 사람도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진짜 나는 그럼 내가 원래 원하는 데 한번 해볼래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일 것 같아서 심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다? 그럼 솔직히 부장님 얘기처럼 할 것 같아요. 불안해서 달아놓고 저도 살짝 말씀드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하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그 미리 뽑아놓고서 합격 통보를 해놓고서 딴 데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막 해외로 연수를 보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중국으로 그냥 막 뭐 한 100명 넘게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그런 연수라면은 사실은 저는 아까 2마리 토끼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런 경우라면 쉽게 그 어떤 좀 불확실한 면접을 위해서 이 연수를 포기하라라고 말하기는 사실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연수를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네. 그 사유를 내면 외출을 시켜줬어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인데 그거를 우리가 아, 면접이라고 말해도요? 네, 보내줬었어요. 그걸 그 교육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오히려 그 회사를 되게 멋있게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 그러네요. 회사를 지원 네. 대표한테 이 회사는 그렇게 자신 있어?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자신 있어? 오, 이렇게 그러네요. 보이는 거죠. 예. 신입사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회의에서 신입사원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이 뭔지, 이렇게 부장님, 과장님들이 계신데 저 같은 신입사원이 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역할이 뭘까요? 뭐 매니저들 들어가는 그런 뭐 임원회의나 이런 데는 당연히 참석을 거의 못하고 네. 뭐 준비하는 정도만 뭐 아까 하신 대로 뭐 노트북이 연결돼 예. 있는지 정도 체크하는 거 네. 그거 외에는 팀 내에서 하는 회의들은 뭐 의견을 잘 듣고 네. 집중하고 잘 듣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 조리 있게 잘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의 역할 아닐까요? 또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네. 그 신입사원분들은 그 말씀하신 회의를 준비하는 역할도 있지만요. 전반적인 어떤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회의록을 쓰고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정말 뭐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의록을 정리함으로써 또 이제 본인도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일부러라도 또 회의록 정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다 보면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모르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럼 이제 그게 다 이제 본인께 되는 거죠. 네. 저희 한 회의에서 네. 한 사람이 계속 회의록을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의 집중 잘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게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경우도 있겠네요. 회의록을 돌아가면서 쓰겠어요. 와. 한 회의씩 이번엔 내가 하면 다음번에는 과장님이 하고 그다음에 부장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부장님도 하시고요? 다 상관없이? 하셨어요. 네. 와. 그러면 뭐 신입사원들이 회의할 때 준비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뭐 회의록 준비한다든지 뭐 세팅한다든지 네. 이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냥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준비의 부담을 조금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준비할 때도. 예, 예.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마치 뭐 지금 자리에 없는 손 선배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 네네네.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한 또 조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네.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 그런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것도 신입사원으로서 부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 실장님 여기 계신가요? 뒤에서 조종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바타 아니고요. 아, 네. 회의의 과정 속에서는 네. 또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거 뻔하잖아요. 우리 저 기존 구성원들이. 뭔가요, 그게?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 저기 이상원 씨는 새로 뭐 왔는데 이 과제나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게. 뭐 이런 식의 주문을 많이 하세요.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재미삼아 혹시 잠깐 쉬는 타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막 진짜 원하시는 건가요? 반은 재미고요. 그쵸? 그런 거 같더라니 어쩐지. 근데 정말로 네. 아예 그 주제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그렇죠. 뭔가 말을 하면은 또 다른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또 신입사원들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렇죠. 또 이게 또 주제에 따라도 틀린데 네.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말하면서 거기서 어떤 그 주제를 결과물을 이제 찾아내려는 네.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또 신입사원분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좀 주제가 아예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필요한 그런 아. 아젠다가 있다면은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거 없이 이럴 것이다라는 본인만의 그런 생각으로 예측만으로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네. 그 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아,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네. 사실은 뭐 이건 또 제 사례이긴 한데 아, 네. 그 채용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입 공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그때 신입사원이었고 네. 아무런 이제 사실 생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경험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대학생들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 좀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대학도 이제 졸업하긴 했지만은 네. 그냥 대학생 입장에서는 계속 말한 겁니다. 아, 뭐 와서 좀 많은 기념품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뭐 좀 비싼 거로 좀 쓸만한 걸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찮은데요, 제가 듣기에. 그죠, 괜찮죠. 저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라는 게 그럼요. 함부로 이제 써서는 안 되고 물론 이제 써야 될 때는 팍팍 쓰는데 그럼요. 다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이런 기념품을 뽑았을 때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지원자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괜찮은 지원자가 합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학생 입장에서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본 것이었죠. 철없는 소리가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 의미를 두고서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는 생각 안 하죠. 아, 이 좋은 거 좋은 물건만 것만 생각해요. 받았으면 좋겠지. 네. 근데 저도 막 신입사원으로 회의에 들어가면 너무 가만히 있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눈치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네, 또 알아듣는 척하고 네. 근데 진짜로 좀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니? 또 회의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아예 그 어떤 임원분께서는 회의에 다 참석한 분들한테 네. 이 회의인데 한마디라도 안 하면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할 거면 나가라. 아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갈 수는 없죠. 근데 네. 뭐 신입사원은 또 다 어느 정도 좀 그 가만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좀 말하기 위해서 근데 길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네. 뭔가 본인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네. 말 그대로 완전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대신에 어느 정도 근거는 가지고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이 끼긴 좀 어렵겠죠. 네. 어려운데 그렇죠. 또 내 생각이 있으면 네. 그 순간에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조직 분위기에 따라도 틀리겠지만은 뭐 네.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면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좀 뭔가 좀 경직되고 좀 심각한 분위기다. 근데 나는 뭔가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 네. 그렇다면은 우선 발언권을 얻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네. 저 뭐 제가 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제가 좀 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100이면 100 아무리 힘든 회의라 하더라도 다 발언권을 조용히 해마 이러진 않아요? 하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주진 않습니다. 요즘에 큰일 날라고. 신입사원은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오, 그래요? 예, 한 해에 한두 명씩 들어오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명석 씨도 군대 갔다 와보셔서 알겠지만 딱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노란 이승경 열쇠 들어왔을 때 하죠. 그 느낌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갈구지도 말고 아. 뭐라고 하지도 말고 함부로 뭐 시키지도 말고 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군요. 예,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이래라 뭐래라 막 혼내고 무작정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수가 혼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네. 아니 근데 과장님께서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진짜 그 가만히 있는 신입사원이 좋은가요? 아니면 오히려 옳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활발하게 옳은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신입사원이 좋은 건가요? 물론 사석에서야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얘기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공감 있는 드립을 치는 건 얼마든지 좋잖아요. 재밌고 분위기도 저해하지 않고. 회의 때는 그러지 마라. 회의 때도 아까 김성우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럴 만한 회의가 있고 또 아닌 회의가 있어요. 그거는 좀 눈치껏 잘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국엔 생각을 해요. 또 눈치군요. 역시. 저는 적극적인 신입사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지금 반대가 될 수도 네. 있겠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의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또 말을 잘하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회의의 흐름을 끊고 네. 계속 본인의 얘기만 계속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입사원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그렇죠. 되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의 흐름에 적절하게 내가 근거가 있고 내 의견을 뭔가 정말 말하고 싶다면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걸 말을 잘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하더라도. 결국엔 똑같죠. 많이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나대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든지 적당히 하면 특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네. 네,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성분들이 나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성분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뭐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회의 시간에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아젠다에 따라서 정말 아이디어 회의인데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또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회의를 해서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직원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면은 좀 신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새로운, 환기라든지 네. 그런 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나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건 진짜 눈치 없는 거죠. 네.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나오는 거죠. 아,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네요, 이제는. 아, 직장인 생각이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좀 보고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다 보면은 네. 시간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 보면은 내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납기일에 뭔가 원하시는 보고 날짜에 또는 보고 시간에 그거를 넘겨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넘길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보고 기한을 넘기게 됐을 때는 상사는 물론 화도 나겠지만은 화가 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이 더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 더 좋은 퀄리티의 더 잘 쓴 보고서를 들고 오겠지 이런 기대를 암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더 좋은 보고서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래 왔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상사는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데 보고서는 그대로인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뭘 했길래 이제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항상 적시 맞아요. 보고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것도 기본이네요. 어떻게든 빨리 좀 그 상사가 원하는 타이밍에 빨리 그걸 보고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면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보고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상사분의 기분이 어떨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이게 밥 먹기 전에 보고해도 되는 건지 밥 먹은 후에 보고해야 되는 건지. 잘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아, 예. 상사의 기분.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 것이냐. 네. 혹시 내 앞에 들어간 사람이 보고를 망쳐서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혹시 그럴 때 내 보고로 이제 상사의 기분을 좋게 만들겠다. 이런 팩이 어떻습니까? 네, 그 폐기는 갖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날 셈이고요. 아, 예. 네. 신입사원이 그럴 확률은 낮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눈치와 센스가 있으시다면 기분이 이왕이면 좋으실 때. 그리고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서 기분 좋을 때는 이건 제 경험상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 30분 전.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야? 하는 이 신나는 시간. 설렐 때. 네, 그렇죠. 집에 가기 30분 전. 퇴근 시간 30분 전. 그때가 괜찮다고요? 네, 좀 있으면 집에 갈 시간이기 때문에 오. 퀵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도 촉박하거든요. 네. 나 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얘가 길어진다. 그럼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는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11시 반인데요. 점심시간 30분 전인데 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6시 퇴근이라 그러면 5시 반. 5시 이때 괜찮고요. 그리고 최악의 보고 시간은 2시, 3시. 2시요. 밥 먹고 졸릴 시간. 예, 그때 가면은 끝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난다고요? 저도 그래서 보고를 보통 잡을 때 네. 2시, 3시를 거의 일부러 빼요. 예를 들어서 임원 보고다. 비서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시간이 언제 가능하시나요? 아, 3시 가능하신데 다음에 보고 가겠습니다. 와. 혼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짜증나실 시간일 수 있어서. 그럼 다 겪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린 겁니다. 11시 반. 5시나 5시 반. 기분이 좋을 때. 진짜 이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팩트에. 100%. 이거는 근데 경력 사원들한테 약간 조금 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입 사원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상사가 너 몇 시까지 해와 이게 결정이 맞아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신입 사원들은 웬만하면 몇 시까지 해와 저는 3시간 전에는 보고서가 와 있는 게 예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만약에 뭐 5시까지 해와 이러면 5시 반 이렇게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그건 좀 사람 문제가 정말 있네. 많거든요.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5시까지 와 그러면은 2시까지는 드려야 된다. 그쵸. 아니면 뭐
내일 오전까지 해와 그랬더니 오전 막 11시 59분 막 이렇게 보내는 11시 반. 11시 반에 매니저님 하는 말고. 기분 좋은 시간. 11시 아 반. 그건 괜찮아요. 그건 여자분 괜찮아요. 보니까 11시 반이 11시 반이야. 아 이거는 괜찮아요. 11시나 뭐 11시 반 이런 왜냐면 밥 시간 앞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막 내일 오전까지인데 막 1시 밥 먹고 나서 딱 그 1시까지 막 도착해 있는 상황이거나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이밍이 딱 주어졌으면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통 신입사원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은 신입사원들이 만드는 보고서 자체가 정말 뭐 윗상사한테 보고가 되는 그런 메인 보고서가 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메인 보고서에 어떤 좀 서브가 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그런 보고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자료를 넘겨줘야지만이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이 보고를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신입사원분들. 매니저님은 특정한 시간을 말씀해 주셨고 네. 책임님은 그거보다 조금 일찍 미리. 예, 주어진 시간보다 타이밍이 주어졌다면 주어졌다면 그 시간보단 미리 무조건은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타이밍이 이것도 공식이 오전까지다. 네. 정해져 있다. 그럼 예약 메일이 발송이 가능하다면 전날 했다면 밤 11시 반 오. 예약 메일 발송 눌러놓으면 왜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실 수 있는데 네. 일부러 오버하는 거죠. 되게 오버하시네요. 8시에 이미 다 썼는데 11시 반으로 예약 메일 걸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네. 제가 만약에 매니저님 상사면 네. 되게 티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얘는 맨날 이 시간에 오고 얘는 맨날 이 시간에 보내네. 맨날 하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추어죠. 맨날 하면 안 돼. 어쩌다 한번 임팩트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거 야근 좀 했어요. 필살기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집에 가서 보냈나 보구나. 내가 집에 가서 일을 했네. 예, 물론 강추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어쩌다 그분은 한번. 알고 계신가요? 그 손 실장님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보내면 벌써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만큼 또 보고도 중요하다. 네. 지금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보고가 정말 왜 이제서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 회사 생활의 절반 이상 그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도 될 것 그쵸. 같은데요. 모든 것이죠, 모든. 예.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